고양이들이 왜 비닐봉지나 끈만 보면 그렇게 달려들어서 핥거나 깨물고 심지어 먹으려고까지 하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고양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귀여운 장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건강이나 심리적인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고양이들은 주변 세상을 탐색할 때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거든요. 비닐봉투가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작은 먹잇감이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려서 고양이의 예민한 청각과 사냥 본능을 자극해요. 그리고 비닐에 매끈하면서도 미묘하게 달라붙는 듯한 질감이나 끈에 부드럽거나 약간 거친 느낌이 고양이 혀나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재미있을 수 있죠. 아시다시피 고양이 혀에는 까끌까끌한 돌기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물건을 핥거나 긁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감각을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꽤 있답니다. 또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음식이 담겨 있었거나 고양이 사료 냄새 같은 게 미묘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후각이 발달한 고양이들은 그런 잔여 냄새에 이끌려서 핥아보거나 깨물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요. 끈도 마찬가지로 집사의 손냄새나 다른 익숙한 냄새가 배어 있어서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행동학적인 측면에서는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깊어요. 고양이는 사냥꾼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 충분한 활동량과 정신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만약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나 뛰어다니고 사냥놀이를 할 기회가 적다면 쌓인 에너지를 해소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때 눈에 띄는 비닐이나 끈이 좋은 사냥감이나 놀잇감이 될 수 있죠. 이걸 물어뜯고 흔들고 핫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지루함을 달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꼬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쥐트웻, 포. 어떤 고양이들은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비닐이나 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심심해서 비닐을 가지고 놀았더니 집사가 와서 안 돼 하고 주의를 주거나 다른 장난감으로 유도하는 식으로라도 반응을 보였다면 고양이는 이걸 가지고 놀면 집사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 하고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비닐이나 끈을 찾아가는 거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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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분리불안이 원인이 될 때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거나 혼자 남겨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고양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특정 물건을 핥거나 빠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일찍 어미 젖을 땐 고양이들이 성묘가 되어서도 담요나 옷 같은 부드러운 재질을 쭉쭉 빨거나 깨무는 행동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행동이 비닐이나 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식증이라는 행동장애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이식증은 영양분이 없는 물건, 즉 음식이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먹거나 핥는 강박적인 행동을 말해요. 단순히 핥는 것을 넘어 비닐 조각이나 끈을 실제로 삼키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식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식증의 원인은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글쎄요. 샴 고양이나 오리엔탈 계열 고양이들이 좀 더 흔하게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양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특정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거론되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사료를 잘 먹는 고양이에게서는 드문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간혹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고양이의 식욕이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쳐서 이식증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시작했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입안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도 비닐이나 끈을 핥거나 씹기도 해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아가 아플 때 불편한 느낌을 해소하려고 무언가를 물거나 핥으면서 통증을 완화하거나 신경을 분산시키는 거죠.
혹시 입냄새가 심하거나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다면 구강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은 고양이가 비닐봉지나 끈을 먹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조금 삼키는 정도를 넘어설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끈이나 실처럼 길고 얇은 물건은 고양이 혀에 돌기 때문에 한번 입에 들어가면 뱉어내기 어렵고 삼키게 되면 장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장이 끈을 따라 주름처럼 쭈글쭈글하게 뭉치거나 이걸 선형 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끈이 장벽을 파고들어서 구멍을 내는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이라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죠. 비닐 조각도 소화가 안 되고 위나 장을 막아버리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장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요. 만약 우리 고양이가 비닐이나 끈을 삼켰다고 의심되거나 삼킨 후에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식욕이 없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끈의 일부가 입이나 항문으로 나와 있더라도 절대 보호자님이 억지로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가 비닐이나 끈에 관심을 보이는 건 다양한 이유 때문이고 그 중에는 단순한 놀이나 습관도 있지만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질병과 관련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가 이런 물건들을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가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비닐봉투나 포장끈, 실, 머리끈, 커튼줄 같은 위험한 물건은 고양이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잘 치워두고요. 대신 안전하고 재미있는 장난감, 예를 들면 사냥놀이를 할 수 있는 낚싯대 장난감이라든지 간식을 숨겨두는 노즈워크 장난감 같은 걸 충분히 제공해주고 고양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놀아주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행동이 너무 심해서 걱정되거나 이식증이 확실히 의심된다면 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고양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